자, 오늘 할 내용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계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얘기가 나왔죠. 통계 분석은 소량의 데이터,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추론해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통계학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오차.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대통령 선거. 어저께도 신문 같은 데 보시거나 뉴스 보시면 내년에 있을 이제 100일 남았죠? 100일 남았던 100일 남은 거에 대해서 많이들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지금 10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주로 어저께 많이들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빅데이터적인 분석에서 결과를 해석한 거는 신문지상이라든가 뉴스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를 아직까지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통계 분석에서 보시면 어저께나 신문 요즘 많이 뜨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항상 보시면은 나오죠? 그래,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에 대한 그 득표율을 표시하면서, 그죠? 표시하면서 오차범위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오차범위 안에 있다, 오차범위 밖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샘플을 우리가 조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조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샘플을 추출한다는 거는 오차 범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우세하냐, 아니면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못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0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좁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가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가 100일 뒤의 결과라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그 변화량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통계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통계적 분석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JTBC인가 어디서 봤더니 한 7개인가 9개 정도 다양한 회사들에서 많이 지금 발표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걸 봤더니 한 세 군데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고 오차범위 밖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두세 군데 되고 한 다섯 여섯 군데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사기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막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아, 저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샘플 조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하는 평균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샘플의 평균값이에요. 샘플의 평균값. 그 샘플을 통해서 나온 당선율이고,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수조사를 갔을 경우에,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 투표까지 갔을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어떤 범위 안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결정하는 확률 분포가 95%입니다. 95% 정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5%는 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5%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 범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95% 정도면은 거의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쭉 드렸고요.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이 검정, 그죠?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는 차이 검정하는 방법을 쓸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관계 검정, 뭐뭐가 영향이 있다, 없다. 그죠?
차이 검정에서는 또 t-테스트 아노바 그룹이 2개 이상일 때는 2개 미만은 t-테스트, 그룹이 3개 이상이면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관계 검정에서는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이 두 가지를 크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통계에서는 추론이에요. 소량의 샘플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검증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도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이 변수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비교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쓸 때 통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관점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관점인데,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이 틀릴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방법론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계학습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계학습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패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그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무엇을 왜 조사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이거를 분석하지? 이 데이터를 왜 분석하지? 즉 뭐냐면은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기업에서 보시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의를 해야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너 또는 요즘은 데이터 마이너라는 얘기보다는 이것도 데이터 마이너라는 얘기를 많이 안 쓰죠. 요즘은 이제 통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다 통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학자이면서 데이터 마이너이면서 기계 학습 엔지니어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합 다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앵글, 그죠? 벤 다이어그램 그런 거를 보시면은 트라이앵글 보시면은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도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학습, 영어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디시전 트리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앙상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다층 신경망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처음 1학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거는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배우실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특징이 뭐냐면은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대부분 이제 분류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 통계 분석이었죠. 통계 분석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거 기계학습이 아니고 이제 요건데 데이터 마이닝 쪽이죠. 데이터 마이닝 쪽으로 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쓰이고 기계학습에서 쓰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목적 변수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타겟 변수 영어로는 타겟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줄 기업과 안 해줄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처럼 어떤 결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세우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측입니다. 수치형 변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목표 변수가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내년도 GDP라든가 이런 걸 예측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결과 변수 또는 목적 변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결과 변수가 도상기업, 정상기업 또는 이탈할 사람, 이탈하지 않을 사람. 우리가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이라 그래서 CHUN 영어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탈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냐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탈할 확률이 높으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전화해서 그 사람을 계속 우리 통신회사로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통신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탈할 확률이 높을 사람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쿠폰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케팅 활동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우리 사람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쓰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통계 기법들, 이런 기계학습 기법들,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런 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도학습,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는 결과가 우리가 있는 변수들. 그런 변수들일 때는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 알아맞혀야 되는 변수가 어떤 연속적인 값을 갖을 때, 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연속 변수일 때는 우리가 수치형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분 변수, 범주형 변수 또는 그룹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아맞혀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이해되셨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지도학습 방법에는 예측 모형과 분류 모형 이렇게 구분된다.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 모형하고 분류 모형에서 예측 모형으로만 쓰이는 모델들이 있고요. 분류 모형에 쓰는 모델이 있고요.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모형도 있고요.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PPT로 나중에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가 예측 문제야? 결과 변수가 우리가 연속적인 수치형 변수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그러면 이런 모델을 써야지, 이런 모델을 써야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서 우리가 그거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PPT나 제가 나눠드린 걸 잘 갖고 계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도 이거 계속 같이 쓸 겁니다. 잘 보관해 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나무 분석, 그다음에 앙상블, 그중에 뭐 아티피셜, 뭐 그다음에 그 K-니얼 그 네이버후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워낙 이제 방법론들이 많죠.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라든가 좀 몇 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오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분석하는 방법, 데이터를 넣어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비지도 학습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다음번 수업에, 다음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은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지도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x하고 y가 전체적으로 다 y가 수치형 변수일 때 값의 변화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는 이런 모형을 가져서 이렇게 하나의 예측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과 변수가 딱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 룰, 패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패턴.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발견해내서 얼마만큼 잘 분류를 잘 맞추느냐,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학습 목적은 두 개예요. 내년도 GDP가 얼마일지 예측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가 A그룹과 B그룹을 우리가 분류하는 거를 잘 맞출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측 모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는 분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rediction 또는 분류는 우리가 class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요. 그래서 prediction과 또 classification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지도학습을 쓰는데 예측 모형을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계 모형, 회귀 분석을 주로 많이 쓰고요. 주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분류 모형일 때 지도학습할 때는 거의 분류 모형을 많이 씁니다. 자, 분류 모형에 있어서 목적, 이 전체적인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결과 변수를 알고 있다 그랬죠? 결과 변수가 알고 있어요. S인지 B, A인지 B인지 분류 모형일 경우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막 만들어서 예측을 해봤더니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확도를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이 실제 데이터를 반뿐이 못 맞춘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 룰을 만들면은 90% 이상 맞춥니다. 그죠? 룰의 기본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큐러시라는 건 이제 정확도예요. 그래서 A를 A라고 맞추고 B를 B라고 맞춘 그 비율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러닝한다,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한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모델을 높은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통계랑 약간 틀리죠. 통계는 딱 데이터를 넣고 가설 검정을 통해서 yes냐, no냐, 기무 가설이 맞냐, 연구 가설이 맞냐 이걸 결정해 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적인 모델은 모델을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모델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러닝한다, 학습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A라는 방법이 또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더 잘 맞추는 경우도 있고 디시전 트리가 더 잘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계학습 또는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짱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을 통해서 계속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분류나 예측할 때. 자, 그러면 결정나무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 또는 결정나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디시전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트리, 영어로는 이제 디시전 트리라 그래요.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쪽이 우리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땅이에요. 땅 위에 땅을 거꾸로 했다 보시면 돼요. 나무 뿌리에서 가지를 밑으로 이제 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나무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룰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디시전 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고객 대출 해서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대출 상품을 만들었어요. 론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 고객한테 홍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대출 상품을 이제 구입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은행에 보관된 데이터 중에서 기존에 보시면 이런 은행 대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기존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데이터가 이미 존재해요. 과거 데이터들을 쭉 보면. 그런 데이터로부터 누가 대출을 갖고 있는지, 그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그 규칙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 기업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주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신용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대출을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 대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이런 규칙이 어떤 규칙이 높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이 이런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누군가가 개발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틀의 목적은 이 틀의 장점은 뭐냐면 가장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골라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돌렸더니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막 돌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인컴, 수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뭐에?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할지 말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인컴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를 보시고 이렇게 인컴이 높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락할 사람, 거절할 사람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그래서 인컴이 106보다 적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다 거절한다. 0이 거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행 대출을 안 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분석해 봤더니 수입이 106보다 적은 사람들이면 거의 대다수가 대출을 안 하는 사람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규칙을 좀 발견해낸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에듀케이션, 교육 수준. 이게 그룹이 우리가 어떤 결정이 하나의 변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컴이 106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죠? 크거나 그다음에 요게 하나의 규칙들입니다. 요 선 하나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크거나 그런데 에듀케이션 이제 학력 수준이 이제 1.5보다 낮은 사람, 그다음에 패밀리 가족 수가 2.5명 이하인 사람들이면 대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홍보해도 대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 거야라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 나무 틀이라는 거를 돌리면 이런 규칙들이 막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분석가가 되려면은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줍니다. 주고 이런 거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런 거 좀 패턴을 파악해 주세요 하면은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이런 분석 기법들을 막 돌리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기본 패키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막 돌리면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가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규칙이 있네요.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 홍보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모양이 꼭 나무처럼 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 이렇게 부르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직관적이죠.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 사람들한테 왜 내가 대출 홍보를 해줘야 돼? 라고 이제 영업팀한테 홍보해 주려면 또 마케팅 팀한테 우리가 설명해 주려면은 이게 규칙처럼 딱딱 돼 있잖아요. 그죠? 되게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설명을 할 때 왜 그랬어요? 우리가 모델을 돌려봤더니 얘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왔어. 이거 그냥 쓰세요. 이런 거보다는 이래서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이 되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쉬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분류 또는 회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는 아까 전에 우리가 크게 디시전 트리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쓴다 그랬죠. 하나는 예측, 하나는 분류 모형. 그래서 우리가 트리를 쓸 때 클래시피케이션 목적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분류나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측 모델로 쓰는 거는 리그레션 트리, 회귀나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를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디시전 트리는 다 써요. 다 쓰는데 분류라고 쓸 때는 분류나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측 모형으로 쓸 때는 회귀나무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분류, 예측 두 가지로 다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알고 이제 2학년 넘어가서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2학년, 2학기, 3학년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해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쪼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면 나무 가지치기처럼 막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지치기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류나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지수, 엔트로피, 이런 것들, 카이제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순도라는 개념입니다. 불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범주형 변수는 끝에가 yes, no냐 이렇게 두 개를 결정하는 이런 나무고요. 그 다음에 회귀나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또는 가격 이런 것처럼 GDP 이런 것처럼 숫자가 여러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일 때는 이제 회귀나무보다는 이런 걸 쓴다. 이런 걸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